오늘 컨텐츠는 배우들이 연애할 때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마크 체인 저에게 묻는 시간들로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굉장히 의도된 것 같죠.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배우님들도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감수성이 풍부하시니까 연애를 할 때 고충들이나 어려움들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나면 좀 묻고 싶었던 것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진솔하게 마치 오빠처럼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뭐 질문 있으시면 한번 편안하게 이런 고민이 있었다, 질문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것에 맞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일단 저는 제가 별명이 그 쓰레기 같은 애들만 모은다고 해서 쓰레기 컬렉터다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도 물론 어린 나이 25살이지만 제가 더 어렸을 때는 그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까지 하는데 완전 좋은 사람인 게 분명해 하고 바로 만났거든요. 근데 막상 겪어보니까 정말 조금 안 좋았던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남자를 조금 골라야 좀 좋은 남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걸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배우로서 네네. 보통은 이제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제가 생각할 때는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특별히 성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외모적인 거, 육체적인 거에 첫 번째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반해 이제 여성분들은 남자의 공감 능력, 그죠. 말들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느끼시고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데 지금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남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걸 봐요. 그러니까 배우님이 연애를 하실 때 안정감을 느끼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으니까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는 처음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마음도 얻고 싶고 잘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6개월을 못 넘겨요, 보통. 맞아요. 아마 그거에 상처를 받으신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 쓰레기네? 이 새끼 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보는 대로 믿지 말고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꼭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사랑을 한다라는 건 내가 사랑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믿을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언제 가져야 되냐? 최소 6개월은 지나고 이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보고 특별히 어렵고 나랑 다퉜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배려하냐 배려하지 않느냐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이 있는 게 저는 약간 헌신하는 타입이에요. 저의 지조를 지키면서 저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애가 내 곁에 왔지? 이 얘기를 한 명도 빠짐없이 똑같이 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면 완전 제가 이 헌신하다 헌신책 된다고 엄청 거만해져서 좀 많이 저를 깔보고 흔히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야 그래도 너같이 그러는 거 내가 다 받아주는 거야. 너같이 스케줄도 이렇게 변동 있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이해해줄 것 같아? 나니까 야 나 너한테 잘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까지 만나야 되냐? 잘해주지 않아. 너 그 사람 너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라고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건지 거만하게 내가 만드는 건지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던 건지 요런 거를 조금 많이 고민하게 됐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좀 이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거는 단순히 배우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많이 느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본인이 이 사람한테 본인이 헌신한다라는 건 사실은 그 내면 깊숙한 곳을 가면 이 사람한테 더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올 뻔했어. 네, 그 마음을 갖는 한 절대 행복할 수가 없죠. 왜? 사랑의 조건은 이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건데 그게 사실 잘 안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나?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까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사랑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건가요? 아니요. 그 사람이 이 행동을 토대로 발현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을 절대 자책하지 말고 사랑해요. 하지만 믿지 마요. 믿음은 이 사람이 말과 행동을 보고 시간 속에서 갖는 거예요. 이 정의만 내릴 수 있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안정감 있는 사랑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어요? 완전 네, 감사합니다. 뭐 다른 분들도 뭐 또 질문 또 더 많이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에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딱 6개월을 만나고 헤어졌거든요. 남성분들 뜨끔하시죠?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연기를 했었는데 또 배우였어. 네, 같이 아, 연기를 했던 친구인데 근데 그러더라고요. 헤어질 때쯤에 자기 일이 너무 바쁘니까 앞으로 각자 일을 갔으면 좋겠다. 나는 너에게 정말 좋은 남자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끝내서 너무 미안하다. 네가 더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난 너에게 진심이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그 당시에는 아 얘가 맞아 상황상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했는데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핑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말의 속뜻은 뭐냐? 네. 제가 속뜻으로 그 사람의 빙이 돼서 한번 표현을 해드릴게요. 너가 참 매력이 없어.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제발 내 인생에서 나가줘. 라는 뜻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사람이 하는 일보다 본인을 가치 있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날 필요가 우리는 없어요. 왜? 내가 내 인생을 살 때 남자는 우선순위 있는 것에 자기의 시간과 재정을 써요. 특별히. 근데 이 사람이 미리 말하잖아요. 난 일이 바쁠 것 같아. 그럼 일보다는 본인이 아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는 너를 더 많이 사랑을 못 해줄 것 같아.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나는 너가 그만큼 가치가 없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6개월 만나셨다고 했죠? 네. 축복입니다. 그런 인간을 6년 만났어 봐. 여러분 박수 한번 칩시다. 와. 그러니까 빨리 잘 헤어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고 그 친구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했으면 했는데 갈수록 잘 되는 걸 보면서 뭐랄까 약간 오히려 저도 오기가 생겨서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참 마음의 상처가. 그런 건 없구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멋진 이별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별을 할 때 근사하게, 특별히 남성분들, 여성분들보다 남성의 비중이 더 많은데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를 떠나는 거야. 내가 요즘에 일이 너무 힘들어서 너를 떠나는 거야.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사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처음부터 바빴잖아요. 이 사람 만날 때도 그 일을 했었었고 바빴는데 왜 그런 비겁한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좋은 여성분들에게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가시냐라는 거죠. 정직하게 말하세요. 우리의 사랑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내가 마음이 식었다 라고 말하면 본인도 마음이 오히려 더 홀가분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이별은 없어요. 왜? 사랑을 했으니까 아파야죠. 그리고 사랑한 만큼 저는 아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보내시면 저는 틀림없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더 질문 있으시면 저는 아무래도 자신의 매력에 대해서 더 잘 아는 법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은 이제 매력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남자가 매력적이에요? 여성분들이 볼 때. 일단 저는 남자를 딱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게 이거 다 여성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자기 일 완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되게 섹시하다고 느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뭔가 다정다감한 모습? 근데 이게 남한테 다 이렇게 뿌리는 다정함이 아니라 내 사람들 잘 챙기면서 조금 더 다정한 모습. 그리고
약간 저는 웃는 게 조금 따뜻한 분? 음. 그런 따뜻한 웃음을 봤을 때 되게 그 사람이 더 따뜻해 보이고 다정해 보이고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본인의 능력을 저한테 막 어필할 때 음. 그때 제일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네. 음. 뭐 어떤 재정 상태라던가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본인의 직업 어떤 본인이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요리를 잘한다 그런 걸 저한테 어필할 때 보면 그러니까 자신감 넘치는 네. 사람이네. 두 분 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끼네요. 저는 배우님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게 어떻게 매력을 어필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잘 봐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러면 아마 저를 되게 찌질하게 볼 거예요. 멋없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왜 저래? 라고 느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눈을 보고 말할 때 이 사람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라고 느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바로 매력의 포인트예요. 아, 우리가 알아야 될 매력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나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걸 내가 못 믿으면 절대 다른 사람이 저를 매력적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내가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가 가치 있고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매력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남성분들 내가 지금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까? 괜찮아요. 내가 못생겼습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못 믿고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절하한다면 어떤 이쁜 여성과 어떤 좋은 직업의 여성분들이 매력적인 여성분들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력적이라는 걸 내 스스로가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답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뭐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 저는 더 좋아요. 뭐 사랑적인 부분들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혼란스럽다, 어렵다. 약간 제가 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 또래에. 정말 25인데? 네. 저의 사촌은 이제 올해 9월에 식장을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엄마한테 얘기 들었을 때 잠이 싹 깨더라고요. 근데 약간 제가 조금 더 정신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태였다면 뒤처지고 있다라고 느껴졌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지금 급하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좀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더 안정적일 때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랑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옆에 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어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좀 건강한 연애라고 말을 하는 게 있는데 그 건강한 연애가 도대체 뭔지 약간 이런 분들을 봤거든요. 건강한 연애라는 핑계로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건강한 연애 기준이 있으실지 약간 이런 게 궁금해요. 건강하다. 네. 처음 듣는 표현이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내가 이 말을 들으면서 드는 마음은 나의 그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라고 저는 들렸어요. 그쵸 맞죠. 지금 약간 나의 그 사람을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고 그 사람과의 연애를 할 때 건강한 연애는 뭡니까? 그렇죠. 제가 그렇게 제가 혹시라도 해석해도 선을 되나요? 이렇게 넘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께. 네. 그럼 봅시다. 그 사람의 기준은 사실은 알아줘요. 이것은 내가 이 사람한테 열심히 잘하면 이 사람이 변할 거야가 아니라 이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원하는 이상형은 아니지만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100%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바꾸라고 말하지 애쓰지 않더라도 않아도 이 사람이라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셔야 돼요. 그런 게 바로 건강한 연애의 시작 이렇게. 이게 그 사람을 찾는 거고 건강한 연애의 시작은 사실은 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갈 때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목표와 비전을 내려놓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설계해 나갈 때 이미 그것은 건강한 연애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들은 말은 내가 있고 같이 가는 상대가 있는 거 동반자의 느낌인 건데 그쵸. 이런 느낌이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해요. 사랑이 인생의 전부가 절대 아니에요.
저는 사랑을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예요. 그런데도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관계 안에 사랑이라는 영역이 클 뿐이지 사랑이 내 인생 전체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성분들이 착각해요. 사랑만 하면 내 인생 막 와. 난리 나, 난리 나. 오히려 남성분들은 자기의 꿈과 비전이 있으니까 막 가는데 여성분들은 이 사람이 점점 믿어지니까 또 좋아지니까 계속 일보다는 이 사람한테 초점이 가.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나지? 그럼 공허해지는 거야. 내 반쪽을 잃은 것 같고.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일을 최우선시에 두고 이 사람과 함께 그 안에서 그림을 그려나가면 이게 가장 저는 건강한 연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약간 그거의 연장선으로 음.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질문이 쏟아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배우분들도 이런 고민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 너무 많았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람한테 정을 주고 그걸 다시 가져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을 주고 네. 나한테 가져오기만 돼. 네. 그래서 주변에서는 항상 넌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다. 더 쉬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좀 연애를 다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무서운 거는 내가 만약 그 사람이랑 헤어졌을 때 그때 또 저는 항상 헤어질 때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혹시나 뭐 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헤어진 다음에 내가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 이유를 본인은 정을 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가 과연 정을 줬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걸까요? 그럼 정을 안 주면 그게 사랑인가요? 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하는 사람한테 정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는데 안 아파요? 이게 정말 가능해요? 저도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 뭐 여자친구도 볼 수도 있고 또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항상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당연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누구를 만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6개월을 만났으면 최소 한 달은 아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요. 그걸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내가 누구를 사랑했는데 헤어졌다고 해서 다 소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정을 주는 것 때문에 답을 찾으면 계산하는 사랑을 하게 돼요. 정을 주지 말자. 근데 사실은 정의 문제가 있지 않아요. 뭐의 문제가 있냐면 본인 내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완벽해요.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잘못된 거예요. 내면이.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면 왜 그토록 힘드냐면 아까 전에도 내가 말했지만 나란 사람을 점점 잃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꿈꾸고 내가 비전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나가면서 이 사람이랑 맞추려고 하는 행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이 사람을 사랑하면 내려놓을 때도 편안해져요. 왜? 이 사람을 내려놔야지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안 아픈 사랑은 없다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그걸 인정하면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저는 이게 좀 심도 있는 질문을 이렇게 그런 입장으로 못 해드려서 조금 죄송한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편안하게. 네, 제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또 그런 질문은 30대가 됐거든요. 30대가 되고 나니까 20살, 21살 때 정말 난 저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노력하던 그런 시기에서 지금이 되고 나니까 이제 제 주변 또 여배우들이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떤 대상이 뭐 외적으로 저에게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거의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같이 그렇게 난 저 사람이 정말 좋아 라는 그 기준을 저도 두고 싶은데 그런 기준이 적어도 외적으로는 잘 안 찾아지고 그러면 이제 정말 길게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어떤 태도적으로나 그런 행동적으로의 매력을 느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한테 크게 이렇게 마음에 이제 요동을 이렇게 주는 대상이 쉽사리 이렇게
생기지는 않는데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막 연애도 좀 해라 연애도 하라 그리고 저 스스로도 아 그래 나도 연애를 하긴 해야지 하는데 이게 하긴 해야지 한다고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연애를 연애를 하고 싶으나 그럴 대상을 딱 이 사람이야 이런 거는 저한테는 또 잘 안 오거든요. 이게 이 질문이 괜찮은 건 모르겠는데 그냥 20살 때 그게 명확했거든요. 근데 30대가 되고 나서인지 아니면 제가 배우여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 10대 때 연애와 20대 때의 연애 또 30대의 연애는 계속 변해요. 왜 우리가 사회적으로 직업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쌓이잖아요. 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마 조금 더 생기지 않았어요? 네. 이런 인간은 만나면 안 안 되겠다. 된다, 상종하지 이런 사람은 말자. 좋구나. 이런 것들처럼 계속적으로 삶 속에서 배워요. 경험하면서. 특별히 이제 30대가 되면 직업도 어느 정도는 정해지고 사회적 위치도 이제는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네. 왜 20대 때는 뭐 대학만 가면 기타 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이제 현실로 내 앞에 인생을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때도 단순히 외모가 이쁘고 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태도적인 부분들과 같이 꿈을 꿀 수 있느냐 없느냐 나를 믿어주냐 믿어주지 않느냐 이게 누가 10대가 그런 말을 해. 그쵸. 와 나랑 같이 롤할 수 있어서 좋아요. PC방 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노래방이나 제끼자 막 이런 말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나이대의 사랑들이 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30대 때는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하지만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열어놓고 때가 되면 그런 사람을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마음에서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날 거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라고 마음에 고정만 한다면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믿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배우분들이랑 이렇게 연애에 대해서 고민들을 나누고 있는데 아마 공감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더 궁금하시는 것들은 없나요? 연애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배우님들의 연애에 대한 고민들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하면서 안녕 같이 한번 인사해주세요. 여태까지 역대 최고의 마크 최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